이재명세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강행한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재명세 강행 한국 대탈출 시작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진짜 그게 맞을까요? 진짜 이재명세를 강행을 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을 하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할까요? 투자자들 말입니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세계 주요 지수 연초 이후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대한민국의 코스피 마이너스 3.0%, 대한민국의 코스닥 마이너스 15.39%입니다. 대만의 자취엔 지수는 21.86%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나스닥도 17.42% 올라갔고요. 일본의 니케이도 8.19% 올라갔습니다. 장난 아니죠.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지수를 RTS 지수라고 하는데 RTS는요 마이너스 11.78%예요. 대한민국의 코스닥은 마이너스 15.39%인데 전쟁하는 나라의 주가보다 더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출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충분히 탈출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중국의 선전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6.18% 떨어졌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탈출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탈출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 50억 달러가 된 게 올 상반기예요. 많이 중국에 투자할 때는 3,000달러가 넘게 3,000억 달러죠. 3,000억 달러가 넘게 중국에 투자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50억 달러가 탈출했어요.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1년에 3,000억 달러가 들어오던 중국에서 마이너스 5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봐야지 정상이다 이렇게 시장은 이해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 대탈출 시작이 됐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8월 쇼크 때 지금 코스피가 2441.5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 8월 22일 날 조금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2707.67까지요. 그런데 9월 6일 날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2544.28. 여러분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졌나요? 아니면 다우산업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나요? S&P 500 지수가 떨어졌나요? 떨어졌다가 다 같이 회복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코스피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큰손 투자자들 있죠. 큰손 투자자들. 큰손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큰손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멀리하니까 시장에 외국인만 들어가서 시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양쪽은 서로 말입니다. 야근 사람들인데 그들이 들어가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빠지고 있는 겁니다. 왜 빠지느냐? 큰손 투자자들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무서워서 빠지니까 덩달아 외국인들도 빠진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금융투자 소득세율이 지금 3억 원 이하 이득이 나면 기본공제 5천만 원, 나머지 2억 5천에 대해서 22% 세금 매기잖아요. 3억 원이 넘으면 27.5% 세금 매깁니다. 그러니 큰손 투자자들이 안 빠질 수가 없죠. 대탈출 시작됐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시장은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만큼 저는 충격적이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외국인들도 덩달아 9월에 보세요. 지금 9월에 장중 기준으로 5조 605억 원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말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오늘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보인 행태를 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빠져나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게 시장을
굉장히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검투세가 자본시장만 망가뜨릴 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투자자 예탁금을 보면 9월 6일 현재 51조 4,526억 원이거든요. 좀 빠지고 있어요. 물론 지난 1월 26일 49조 649억 원 정도는 아니지만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재명세라고 이야기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야당은 세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정권거래세율을 왜 낮춰줬습니까? 지금까지. 2019년만 하더라도 0.25% 코스피 기준입니다. 0.25%였고 2021년에 0.23% 계속 낮췄거든요. 내년에 가면 0.15%입니다. 0.15%는요. 농어촌 특별세 0.15% 빼면 이게 0%라는 거예요. 거래세가 0%라는 겁니다. 정권거래세는. 세수도 그만큼 줍니다. 2021년에 10조 3천억 원에서 2025년에 3조 8천억까지 줄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데 계속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거래세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세금 자체가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장 이게 교과서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은 시장의 논리를 보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재명 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중과세잖아요. 이미 종합금융소득세를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또 내라고 하니 시장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대로 계속 시행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데다가 큰손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가면 결국 한국 시장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시장을 똑바로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